오늘 시장은 단순한 하락장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비트코인 위로 불안이 겹친 하루였습니다. 가격만 보면 약세처럼 보이지만 기사들을 함께 읽으면 더 중요한 건 자금의 이동 경로입니다. 비트코인이 흔들리자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이 밀렸고 동시에 일부 자산에는 돈이 옮겨갔습니다. 즉 오늘 시장은 모두가 함께 무너진 장이라기보다 중심축이 흔들리며 내부 재편이 진행된 장에 가깝습니다. 카테코인 뉴스는 오늘 여러 기사 흐름을 엮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구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하락이 추세 붕괴의 시작인지, 과열 정리 뒤 재정비인지입니다. 오늘 시장의 전체 분위기는 공포와 관망이 동시에 나타난 전형적인 위험 회피 장세였습니다. 반등 시도는 있었지만 오래 이어지지 못했고, 매수는 신중했고, 매도는 빠르게 나왔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방향성을 1차 시장 전체가 확신을 잃었고, 알트코인은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겉으로는 동반 약세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ETF와 테마별로 전혀 다른 흐름이 교차했습니다. 여러 기사에서 반복된 공통신호는 세 가지입니다. 달러 강세, 청산 확대, ETF 수급의 흔들림입니다. 이 세 변수는 각각 따로도 부담이지만 오늘은 같은 방향으로 겹치며 시장 압박을 키웠습니다. 거시 변수는 위험자산 선호를 낮췄고 파생시장은 하락을 증폭시켰으며 ETF는 기대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긴장과 금리 해석 변화가 더해지면서 반등을 따라붙는 매수세는 제한됐습니다. 중요한 점은 시장이 한 가지 뉴스에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불안 재료를 한꺼번에 가격에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단순 악재 반응보다 유동성 환경 변화에 대한 시장의 집단 재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일부 기사에서는 반등과 유입 신호도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 방향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즉 오늘 시장의 핵심은 붕괴냐 회복이냐보다 어느 자산으로 신뢰가 이동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원인은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위험자산 전반은 대체로 숨이 막히기 쉽습니다. 암호화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최근 상승으로 포지션이 쌓여있던 구간에서는 충격이 더 크게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물가와 금리 해석의 변화입니다. 시장은 완화 기대가 흔들릴 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강할 때는 알트까지 탄력이 붙지만 그 기대가 후퇴하면 먼저 레버리지가 정리됩니다. 세 번째는 파생시장 청산입니다. 비트코인이 밀리자 롱 포지션 정리가 추가 매도를 부르는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현물의 느린 매도보다 파생의 빠른 청산이 체감 낙폭을 더 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ETF 자금 흐름입니다. 기관 수급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통로가 불안정해지자 심리가 약해졌습니다. 다만 ETF 흐름은 기사마다 유입과 유출이 엇갈렸습니다. 이것은 추세적 확신이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빠진 자금이 일부 다른 자산으로 이동한 정황도 시장 내부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지정학과 거시 불확실성입니다. 이런 변수는 가격보다 심리의 지속성을 더 흔듭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악재 하나가 아니라 거시와 수급과 레버리지가 동시에 맞물린 복합 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실제로 시장 안에서 어떤 순서로 일이 벌어졌는지 흐름을 구조적으로 보겠습니다. 시장의 출발점은 비트코인의 약세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중심을 잃자 다른 코인도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반응을 보였고 알트코인은 낙폭이 더 크게 체감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쌓여있던 단기롱 포지션이 정리되며 하락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청산이 시작되면 가격은 뉴스의 크기보다 더 크게 움직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장면에 가까웠습니다.
반등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이어지려면 새로운 매수 주체가 필요했고 그 힘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기관 수급 기대를 반영하는 ETF 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하자 반등을 확신하는 심리도 약했습니다. 결국 장중 움직임은 회복 시도와 재매도가 반복되는 신뢰 부족형 변동성 장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이 단순히 겁을 먹은 게 아니라 상승 뒤 쌓인 포지션을 실제로 줄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은 심리 충격이면서 동시에 포지션 정리였고 둘이 겹치며 낙폭이 확장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이 같은 강도로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다음 해석이 갈립니다.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주요 알트코인이 어떻게 연결돼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도 시장의 방향타였습니다. 문제는 하락폭 자체보다 신뢰의 중심이 흔들렸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이 안정되면 알트는 숨을 쉬지만 비트코인이 불안하면 알트는 같은 뉴스에도 더 크게 흔들립니다. 기사 흐름을 종합하면 비트코인 ETF는 유입과 유출이 혼재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추세 신호는 약합니다. 이 말은 기관이 일방적으로 이탈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강한 추세 매수로 복구했다고 보기도 이르다는 뜻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추세 재출발 구간이라기보다 유동성 재정비와 지지력 시험 구간으로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핵심은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보다 추가 하락 없이 중심을 회복하느냐에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오늘 상대적으로 더 예민한 수급 압박을 받은 자산으로 읽힙니다. 여러 기사에서 이더리움 ETF의 유출 또는 상대 약세가 반복됐다는 점은 시장이 그냥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는 이더리움의 장기가치 판단과는 별개로 단기 자금 흡수력이 기대보다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면 솔라나와 XRP는 일부 기사에서 상대적 유입과 제도권 기대가 함께 언급됐습니다. 즉, 알트 시장 전체가 한 방향으로 꺾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장세라는 뜻입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같은 알트코인이라도 성격이 달라집니다. 약한 자산은 더 약해지고 테마가 있는 자산은 버팁니다. 솔라나와 XRP의 상대 강세는 단순 투기보다 ETF 기대와 제도 편입 기대가 일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흐름이 시장 전체 강세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순환매는 강세장에서도 조정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알트 시장은 전면 붕괴도 아니고 전면 회복도 아닙니다. 내부 차별화가 핵심입니다. 이 내부 차별화는 결국 거시와 정책, 그리고 제도권 자금 흐름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먼저 거시 변수입니다. 달러 강세는 암호화폐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자산 전반의 공통 부담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물가 지표와 금리 기대가 조금만 흔들려도 성장 자산과 고변동 자산의 비중을 줄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은 코인 자체 이슈보다 위험자산 할인율이 다시 높아진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긴장이 더해지면 투자자들은 수익 기회보다 손실 회피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방어를 시도하지만 알트코인은 유동성 때문에 더 크게 출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것이 환경이 불안할수록 시장은 비트코인 중심으로 방어하고 그 외의 자산은 선별적으로만 접근합니다.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는 완전히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중기 기대를 지지하는 재료도 보였습니다. 복수 자산을 담는 인덱스형 ETF와 일부 알트 ETF 관련 진전은 제도권 편입 기대를 완전히 꺾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자산에 대한 규제 해석 변화는 시장이 특정 코인을 다시 평가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 재료는 속도가 느립니다. 오늘처럼 거시와 청산이 강한 날에는 즉각적인 가격 방어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정책 호재가 있어도 단기 가격은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조정 속에서도 중기 기대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 심리 측면에서 오늘 시장은 공포가 과장된 부분과 실제 위험이 존재하는 부분이 동시에 보입니다. 과장된 부분은 모든 하락을 추세 붕괴로 받아들이는 반응입니다. 아직 그런 단정은 이릅니다. 실제 위험은 비트코인이 다시 밀릴 경우 청산과 심리 위축이 재차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은 무조건 낙관도, 무조건 비관도 아닌 구간입니다. 시장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ETF 흐름이 엇갈리고 알트 내부 순환이 나타난다는 점은 시장이 완전한 회피보다 재배치를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현재 정보 기준에서 가능한 단기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강세 또는 반등 시나리오입니다. 출발점은 비트코인의 안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 없이 지지 구간을 지켜내고 변동성을 줄인다면 시장 신뢰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ETF 자금 흐름이 다시 순유입 쪽으로 돌아서고 달러 강세가 진정되면 반등 조건은 더 좋아집니다. 이 경우 초반에는 비트코인이 먼저 안정을 만들고 이후 이더리움과 대형 알트로 반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상대 수급이 견조했던 솔라나와 XRP는 반등 구간에서 탄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도 전제는 분명합니다. 비트코인 안정, ETF 개선, 거시 부담 완화가 함께 필요합니다. 다음은 약세 또는 추가 조정 시나리오입니다. 핵심 위험은 비트코인의 재차 이탈입니다. 비트코인이 지지에 실패하고 ETF 유출이 다시 확대되면 오늘의 조정은 한 번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와 금리 해석이 다시 긴축 쪽으로 기울거나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 약세가 다시 청산을 부르고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유동성 부족 때문에 낙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심리 위축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즉 추가 하락의 핵심은 뉴스 하나가 아니라 비트코인 약세와 수급 악화가 다시 연결되느냐입니다. 세 번째는 중립 또는 높은 변동성 지속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그림일 수 있습니다. 거시 변수와 ETF 수급이 뚜렷한 방향을 주지 못하면 시장은 급락 뒤 횡보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은 박스권 중심축이 되고 이더리움은 상대 약세를 보이되 완전 붕괴는 피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시장 전체보다 개별 재료에 더 크게 반응하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즉 지수처럼 모두 함께 오르거나 내리는 장보다 자금 순환이 계속되는 혼조 장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가 당장 체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관전 포인트를 압축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이 단기 지지 구간을 방어하는지입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축은 여전히 비트코인입니다. 둘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자금 흐름이 며칠 단위로 개선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유입이나 하루 유출보다 중요한 건 흐름이 연속성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솔라나와 XRP로 보이는 상대 강한 자금 순환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봐야 합니다.